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고부 갈등 혹은 시누이와의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에서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는 여자들만의 갈등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선 남편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런 가정 불화 때문에 남편들도 화병이나 불안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과 아내와의 갈등은 양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다면 누구보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보통은 이쪽도 저쪽도 편들기가 어렵다며 모르쇠 해버리는 그런 남편들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집이 다 불타고 있는데 방관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히려 양 당사자보다는 진정한 해결의 열쇠는 남편들이 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성 두통과 공황 발작 때문에 내원한 남성 A씨입니다. 그는 집에만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벌써 수개월째 진통제를 먹어도 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자다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공황 발작이 찾아와서 응급실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를 합니다. 원인은 부부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는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말도 잘 안 하면서 자신을 항상 냉랭하게 대하고 매사에 즐거운 표정 한 번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던 A씨 부부는 시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도 바로 옆 단지로 이사를 와버린 겁니다. 남편은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서 좋다라고 여겼지만 아내에겐 감옥살이였던 거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기 때문에 자연스레 A씨 집을 자주 오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A씨 집에 자주 오니까 시누이도 그 핑계로 더 자주 들락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시누이의 잔소리와 사생활 개입이 불보듯 뻔하겠죠. 언젠가부터 아내는 A씨가 본가 식구들과 전화 통화만 해도 얼굴 표정이 벌써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며칠씩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불만의 표시인 거죠. 그런데 남편인 A씨는 바로 옆에 사는데 누나가 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싫어하니까 나도 가운데 끼어서 어떻게 처신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A씨도 집에만 오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내들은 왜 이렇게 시누이가 싫을까요? 시누이는 언제나 상전이기 때문이죠. 모든 며느리들이 시누이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내 가정은 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시누이가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 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남성들도 직장에서 나한테 어느 날 누가 불쑥 찾아와서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간섭하고 신경 쓸 일을 만들어내면 골치 아프고 불쾌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시댁이나 시누이 집이 가깝다 못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 화병이나 공황장애가 오기가 딱 좋은 조건인 겁니다. 걸핏하면 내 가정 문제에 끼어들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도 상전인데 시누이까지 오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도움 안 되는 상전들만 많아지는 거죠. 근데 시누이들 중에는 자신의 남편과 불화가 있거나 자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수록 기를 쓰고 남동생이나 오빠네 가정 문제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구 불만을 올케한테 투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더 갈등을 만듭니다. 결국 올케 부부의 불화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시댁에서 오는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공황장애가 옵니다. 나중에는 그냥 아무한테고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정도차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상당수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그런 심리가 다 있다고 봐야겠죠. 다만 잠시 그걸 참고 살거나 착각하고 사는 며느리들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댁에 돈이 좀 많거나 덕 볼 일이 있으면 좀 더 참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득도 없다면 그렇게 굳이 참아줘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A씨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시부모님들이야 아이들 키워줬으니 그 혜택 받은 거 생각하면 좀 참아지겠죠. 하지만 시누이는 도와주는 거 하나 없이 자꾸 잔소리만 하니 꼴보기 싫은 게 당연합니다. A씨 가정에서 일어난 최근 갈등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A씨 누나의 오랜 친구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날 뻔했답니다. 누나의 친구도 근처 아파트에 사는데 그 집 아이도 A씨 아이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답니다. 누나의 소개로 엄마들끼리 학부형으로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성격이 안 맞아서 어느 날 사이가 멀어졌답니다. 아이들처럼 학부형들끼리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겠죠. 근데 누나의 친구는 대뜸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막 했답니다. 그러자 누나는 다시 그걸 빌미로 남동생인 A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요지는 네 와이프 단속 좀 잘해라.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녔기에 내 친구한테서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하냐 라는 거죠. 누나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남편인 A씨도 기분이 안 좋겠죠. A씨도 속이 상해서 아내에게 한마디 쏘아붙이게 됩니다. 왜 자꾸 좁은 동네에서 적을 만들고 다니냐라며 말이죠. 그러자 아내는 그 뒤로 얼굴 표정이 굳어져 버렸고 말도 잘 하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이 A씨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A씨 아내의 잘못인가요? 아내의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말만 듣고 이미 아내의 잘못으로 단정지은 느낌이죠. 이런 태도가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아내 입장에선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 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누나 친구는 학부형 관계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자신의 친구와 신우 올케 사이니 전화를 걸어서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만 각색해서 고자질하듯이 이야기했겠죠. A씨 아내를 못된 사람으로 몰아갔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는 자신의 올케는 무례한 사람으로 그냥 단정 지어버린 거죠. 자신의 남동생에게 마누라 관리 잘하라는 식으로 항의 전화를 해버린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누나 마음에 이미 내 와이프, A씨 와이프에 대한 미움이 먼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내 올케를 여차저차해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옳았구나 이때다 싶어서 바로 그 이야기만을 100% 믿어버리고 그를 빌미로 남동생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제대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근데 A씨는 누나의 말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그대로 전달해버리니까 부부 사이의 골이 깊어진 겁니다. 아내는 내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정말 남의 편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거죠.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도 내 남편은 내 편이 되어주지는 않겠구나, 그런 무의식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 A씨가 누나에게 전화를 받고 조금 달리 대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누나의 전화에 역정이라도 팍 내버리는 겁니다. 예컨대 그 아줌마 참 이상한 년이네. 어디서 그런 시답지 않은 소리를 누나한테까지 하고 그래. 아무리 누나 친구라도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럴 땐 시원하게 욕을 좀 써도 됩니다. 자, 남편의 이런 대응 장면을 옆에서 아내가 지켜봤을 때 아내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남녀간, 부부간을 떠나서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준다라는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내 모든 걸 안 바치게 될까요? 남편은 한 발 더 나가도 좋습니다. 아니, 누나한테 여차저차 전화를 받았는데 그 아줌마가 네 욕을 했다는데 내가 다 열이 확 받아서 욕을 한 바가지 해줬다. 이런 식으로 아내에게 말해줘도 좋겠죠. 그러면 아마도 아내는 당신 그러지 마. 누나한테 내 입장이 뭐가 돼? 그런 식으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남편한테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신뢰가 가죠. 점잖은 내 남편이 욕까지 해가면서 내 편을 들어줬다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욕이 그 어떤 시보다도 아름답게 들릴 겁니다. 남편이 밖에서 술 좀 먹고 좀 늦게 들어온다고 바가지를 긁게 될까요? 그렇게 남편이 중심을 잘 잡고 그런 건수가 3건만 딱 더 쌓여도 아내 얼굴이 확 펴집니다. 갱년기 장애 같은 것도 안 오고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마음고생하는 아내가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갱년기 장애다, 공황장애다, 화병이다, 온갖 병들이 다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편 역할이 밖에서 돈 버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내 가정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내 가정을 현명하게 지켜내는 문지기 역할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2배로 잘 번다고 한들 필부들이 명품으로 휘감고 살 것도 아니고 재벌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재벌보다 행복할 수 있는 건 마음고생 안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며느리 나한테 뭐라 하려고만 하면 우리 남편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기를 쏘고 나서서 다 정리해줘 버려. 아내 입장에서는 시댁 문제로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아내가 이런 남편을 안 믿고 살까요? 누나하고는 어떨까요? 원수가 될까요? 아니요. 물론 처음에는 누나가 섭섭하다고 하고 난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단호하게 이런 입장을 반복적으로 취하면 누나도 내 동생은 이런 걸로는 더 이상 안 통하는구나 라고 지레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로 A씨의 아내 입지도 시댁 내에서 굳건해지는 겁니다. 내 아내가 시댁에서 무술이면은 나도 임금이 아니라 종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내 자존심도 결국은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누나의 간섭 욕구를 A씨가 그대로 용인해 줘버리면 온갖 것을 빌미로 앞으로도 끝없이 개입하려 들게 됩니다. 결국 아내가 먼저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A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편도 병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화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건 굳이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겁니다.
보통 시누이나 시어머니에 의해서 이런 상황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때마다 가장인 남편이 이걸 잘 쳐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런 남편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신뢰합니다. 돈 좀 더 잘 벌어다 주고 못 벌어다 주고 그걸 아내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남성들 상당수가 시누이나 시어머니는 자신의 누나요, 자신의 어머니라는 생각에만 빠져서 정작 자신의 가정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매형하고 나하고 물에 빠졌는데 구명조끼가 하나 있으면 누나는 누구한테 던져줄까요? 결국 내 옆에 남아주는 사람은 내 배우자뿐입니다. 내 자식들도 조금만 머리가 굵어지면 지들 마음대로 할 거고 결국 다 떠나보내줘야 합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은 내 배우자 밖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한테 적금이나 보험을 잘 들어놔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르기였습니다.